느긋하게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여러분들 실습했던 코드인데 그 일종의 코드 리뷰예요. 자, get random 요 함수. 근데 이게 그 저는 코딩이 글 쓰는 거라고 보거든요. 딱 보면 get하고 r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 언더바 있고 뭔가 조금 불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이 보던 패턴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을 하면은 그 회사의 코딩 스타일을 있어요. 그거하고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코딩 스타일이 당연히 다르거든요. 제가 회사를 가도 다를 거고 제가 뭐 어딜 가도 달라요. 그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쪽에서 하는 거에 내가 적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나 뭐 이렇게 누가 그 해온 코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성질 낼 게 아니고 짜증내거나 이거 이상해 그러면서 짜증낼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안 맞으면은 끝까지 얘기를 해갖고 풀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요 중괄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지금 요거하고 요거 차이, 요거 갖고 많이 싸운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회사에서 원하는 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블럭이 큰 경우에는 무조건 내려요. 왜냐하면 디버깅 할 때 코드 넣기가 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if문으로 간단하게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경우, 뭐 엑시트 뭐 이런 거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중괄호 올려요. 올릴 때도 있고 저는 잘 안 올려요. 근데 이것도 하여튼 말들이 많고 요즘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다양해지고 하면서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상사가 이 스타일로 해라 그러면 그 스타일로 그냥 하세요. 자, 그게 그때 대신에 요즘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좀 좋아져서 바꾸기가 편해요. 자, get r number 그러면은 여기 랜덤한 수를 받아오는 부분 이렇게 보면은 r이 랜덤이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보는 사람이 추론할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하면 돼요? 리네임에서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더블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리네임이 있어요. 굉장히 좋죠. 리네임에서 get 그냥 랜덤 넘버라고 치면 돼. ran 랜덤 넘버. 보면 알잖아요. 랜덤 넘버 민맥스 이건 최소한 있어야 되는 정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것도 옛날 이제 C++ 스타일, 옛날 C 스타일은 get 랜덤 넘버 뭐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컴파일러 자체가 느렸어요. 파일명이 이 문자가 길면 느려져요. 현저하게 느려졌어요. 옛날에는. 지금 컴퓨터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라도 줄이는 거죠. 뭐 r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죠. 열심히 줄인 이유가 그땐 느렸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어라고 쳐도 그 셀카 하나 찍는 거 용량만큼 안 돼요. 코드가. 그래서 상관없어요. 주석을 쓰긴 써야 돼요. 주석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코드를 다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 정보를 적으라는 거예요. 너무 주저리 많이 적으면 읽는 사람이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균형 맞추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냥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더블하고 컨스트 더블이죠. 컨스트 더블. 컨스트 뭐예요? 상수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냐? 이 함수에 입력으로만 들어오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값들은 변하지 않고 이 안에서 쓰이긴 쓰이는데 값이 바뀌면 안 된다. 컴파일러가 막아버리죠. 예를 들어서 min을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바꾸려고 들면 컴파일러가 막아버려요. 여기 expression must be a modify of L value 나오죠. modify가 바꾸는 거죠. modifiable이면 바꿀 수 있는 L value 왼쪽 값. 요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left value, right value니까. 자, 근데 요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get random number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는 3 더블이구나.
더블 1.2 뭐 a min input은 1.2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 인트 더블 그다음에 get random number를 호출 이렇게 넣고 뭐 1.3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자, 얘랑 자, 얘가 안에서 쓰이니까 얘 변수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변수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랑 메모리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찍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시험 볼 때도 그 컴파일러 놓고 하는 게 저도 못 외워요.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해보면 돼.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여러분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뭐 할 수 있어요. 뭐 개발할 수 있죠. 코딩할 수 있죠. 근데 그 보통은 그 머리에 제가 이제 박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에 그 알고리즘이 통째로 막 돌아갈 정도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면 그때 코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조금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조금 세상이 느렸어요, 지금보다. 뭐 딥러닝 어쩌고 해도 지금처럼 난리치지 않았거든요. 그래픽스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때. 굉장히 잘 나가는 분야였고 게임 분야가 막 커갖고 재벌들 나오고 이때잖아요. 재벌이라고는 안 하지. 부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식이어서 되게 잘 나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뭐 딥러닝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어요. 그런 시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대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일단 코딩하고 돌려요. 일단 코딩하고 돌리고 주석 남기고 어설트를 박아놓고, 어설트는 제가 코딩하면서 자주 쓰거든요. 어설트를 박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그때 막 이래저래 막 쳐놓고 일단 코딩을 해서 돌린 다음에 돌아갈 때까지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딩이 아니에요. 코딩이 아니고 디버깅이에요. 글 쓰는 사람들이 소설 같은 거 쓸 때 초안을 빨리 안 쓰면은 평생 좋은 글을 못 써요. 일단 닥치는 대로 막 쓰고 틀리면 최악의 경우에는 싹 지우고 다시 싸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버깅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궁금해요. 답은 알지만, 답은 뻔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const 더블, 뭐 이건 뭐 const일 필요는 없죠. 더블 뭐 my min은 1.0, 더블 my max는 1.2가 있고, 그 다음에 뭐 get 랜덤으로 넘버는 뭐 이렇게 해서 min, my, max. 자,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할 때, 얘네가 자, my min하고 my max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죠. 파라미터로. 자, 얘 주소를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되지. 주소를 찍으려면 앞에 요 end 요 기호 하나 찍어 줘야 되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mymin이 요 get random number 함수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std cout 이렇게 찍어주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게을러요. 머릿속에서 언뜻 지나가요. 아, 이거 찍어보면 되는데라는 느낌이 분명히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디버깅을 끝마치질 못하고 집에 못 가고 야근하고 주말에 데이트하러 못 나가면서 방구석 페인이 되고 살찌면서 허리 나빠지고 연봉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요. 열심히 찍어요. 그러니까 코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디버깅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코드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다만 계속 뜯어 고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에서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너무 뭐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자, 뭐 디버거로 찍고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넘어갑시다. 자, 찍었어요. 찍어서 뭐라고 나왔나?
이거 뭐지? 0040FCB0 뭐 이런 주소가 나왔죠? 이 주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 주소는 그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띄우죠. 지금 요게 뜬 게 하나 프로세스거든요. 프로세스가 띄우면은 그 여러분들의 OS가 이 프로세스는 주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쓴다라고 뭐 이렇게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도 나갈 때 시간이 되면 해킹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때 아마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일단 요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F11 누르면 들어가죠. 단축키 같은 거 외워놓으면 인생이 빨라져요. 물론 저도 모든 단축키를 외우지 못해요. 많이 쓰는 거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F10 누르고, 자, 이번엔 얘의 주소값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찍어요. 같아요, 달라요? 얘랑 다르죠? 나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다르구나. 왜 다를까? 자,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 치면 어떻게 돼요? 변수 선언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법 만든 사람이 여기서 변수 선언할 때 쓰는 내용이 있으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변수 선언이지. 변수 선언이 뭐예요? OS한테 나 어떤 메모리 쓸 테니까 좀 줘, 이거잖아요. 함수를 호출하면서 메모리를 새로 받아오고 있어요. 함수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주겠지, OS한테. 그거 해주려고 만든 언어인데. 자, 컴퓨터 작업에서 가장 느린 게 OS 작업, IO 작업이거든요. 인풋, 아웃풋, 텍스트 찍고 그래픽 화면 띄우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픽은 그래도 별도의 하드웨어를 이렇게 꽂아 넣었죠. 그래서 많이 빨라졌어요. 많이 빨라져가지고 그리는 동안 CPU하고 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IO 작업, 소리를 재생한다든지, 소리 재생하는 것도 사운드 카드 칩 따로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느린 게 메모리 할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일을 해결을 못하고 OS한테 갔다 와야 돼요. 한번. 당연히 느리겠죠. 자, 그럼 근데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마이민이 있잖아. 그 다음에 컨스트 더블이면 컨스트면 이 안에서 값을 바꾸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메모리를 같이 그냥, 자, 다시 여기에 사용하는 메모리를 이렇게 랜덤 넘버 함수 안에서 그냥 또 쓸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느냐? 레퍼런스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끝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빌드하고, 아이고, 지금 반복하고 있네. 뭐가 문제지? 자, 다시 더블 마이민. 여기 충격적인데 지금. 자, 10 민. 자, 어때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메모를 그냥 쓰는 거예요. 아까 방금 이제 돌렸을 때 막 왔다 갔다 한 거는 그건 코드가 돌아가느라고 그 밖에서 호출할 때 사용한 메모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였고, 결과가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할 때 사용한 요 변수를 이 안에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근데 이제 제 세대까지는 하여튼 이게 효과가 확실히 좀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하드웨어가 또 좋아지고 또 칩에서 이런 걸 특별히 다루고 컴파일러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런 거에 의한 속도 저하가 굉장히 적다고는 해요. 적다고는 하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최적화 효과보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C++은
파라미터가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넣어버리거든요. 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리턴 템프 대신에 아웃풋에다가 요 템프 값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걸 뗐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선언한 아웃풋에다가 템프를 넣어놓고 나는 아웃풋이 그 리턴 값을 가져가는 것처럼 결과 값을 가져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글자 하나 차이잖아. 글자 하나 차이. 글자 하나 차이. 사람에게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컴퓨터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민감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겠죠. 주어진 식을 통해 좌표가 점이 하트 내부에 있는지 확인. 뭐 이렇게 컨스트로 들어오면은 순수하게 입력이니까 이것도 바꿔줄 수 있을 거고. 자, 뭐 식에 맞춰서 잘 구현을 했죠. 자,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따라 그 좀 다를 텐데 얘를 그대로 여기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잘 돌아가. 이렇게 많이 하나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거 보니까 직접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읽기가 불편하잖아. F 같은 거구나. 둘째로 디버거가 못 찍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F값 이렇게 F를 밖에서 이게 한번 그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 F를 넣으면은 문제가 있을 때 F가 잘못 들어왔는지 잘 들어왔는지 F를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확인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값이 뭔지 디버거가 못 찾아줘요. X하고 Y는 찾아주는데 요 값이 뭔지는 디버거가 찾아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 좀 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로컬 영역 그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쓰고 사라지고 하는 거는 의외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물론 난 진짜 죽어라고 최적화한다 그러면 그때 스태틱으로 박아놓기도 하는데 스태틱 더블 뭐 이래가지고 재활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최적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최적화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최적화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제가 클릭하면 나오니까. 근데 좀 하다 보면 내 거 왜 이렇게 느려? 친구 건 잘 돌아가는데 이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최적화는 이 디버거나 그 퍼포먼스 재주는 게 있어요. 디버그에 퍼포먼스 프로파일러가 있는데 이걸로 돌리면은 이거 사용법은 나중에 다시 볼 거고 저런 걸로 툴을 돌리면은 내 소프트웨어를 느리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병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아갖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내 코드의 효율을 80%를 잡아먹는 20%의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잡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늙어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권장하지 않고 뭐 저도 근데 그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오래 살았고, 근데 제 친구가 그 게임 회사 하는 애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네 프로그램에서 병목이냐고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게시판 가도 퍼포먼스 얘기를 꺼내면 댓글에 꼭 누가 그래요. 그게 바틀렉이냐, 그게 80%를 차지하냐 이렇게 꼭 댓글이 하나씩 막 달려 있어요. 자, 시간이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막 가고 있네.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